이 사업 실패하면 저 그만둘라 그랬습니다. 이게 100%니까 장거리 레이더 2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의 거의 한 2배 중반이면 이제 배치되지 않을까? 저는 방위사업청에서 국지방공 레이더, 해양감시 레이더, 항공 레이더 등 레이더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레이더 사업팀장 이재우 서기관입니다. 네. 통상 이제 레이더라고 하면 물체에다가 전파를 쏴서 빛의 속도로 전파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쏘고 들어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물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를 레이더라고 하거든요. 레이더를 구분해 보면 통상 5, 60km 정도 떨어진 물체를 탐지하는 것을 단거리 레이더라고 하고요. 100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물체를 탐지하는 것을 중거리 레이더, 한 300km 이상 되는 물체를 이제 탐지하는 것을 장거리 레이더라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는 한 300km 이상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거리 레이더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개발 사업을 착수한 이유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거는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도입해 가지고요.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돼서 수명 주기를 훨씬 초과됐고요. 노후된 만큼 고장이 좀 빈번하고 부품이 단종돼 가지고 획득이 어려운 거예요. 군에서 이 장거리 레이더를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방산 기술력이 훨씬 높아졌고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운용 유지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시험평가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핵심 구성품에 대한 수명 시험, 또 전자기 적합성 시험, 50도 이상 되는 환경에서 고온 시험, 영하 35도 이하에서의 저온 시험, 강풍, 강우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서 이런 평가를 했고요. 우리 아군기인지 적군기인지를 이제 식별하는 걸 피하 식별 능력이라고 해요. 이 피하 식별 인증은 미국 국방부 소속의 인증기관이 직접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실제 전투기를 띄워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평가까지 모두 거쳤고요. 발생 가능한 고장을 일부러 유발시키고 실제 이 정비 절차가 맞는지 다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140개 정도의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기준을 통과했고 아니면 요구한 성능보다 훨씬 높게 평가됐고요. 지난달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전투용 적합을 획득했습니다. 레이더는 어떻게 보면 클러터와의 싸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레이더는 이렇게 빔을 쏴서 오는 것을 반사파를 측정을 해서 어디에 요 물체가 있네를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빔을 쏘잖아요. 이 빔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것도 맞고 또 맞고 오고 가까운 데도 맞고 먼 데도 맞고 반사파 기상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레이더거든요. 실제 들어오는 신호 이외의 것을 클러터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이것과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레이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은 산이 많고요. 또 바다가 가깝고요. 도시 건물들이 많고. 근데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저희는 개발에 성공한 거고요. 현존하는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들과 비교해서 거의 최상급 클래스에 들어가는 레이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장거리 레이더 시험 평가를 비행 테스트를 했어요. 실제 전투기를 띄워서 쭉 남쪽으로 날렸고요. 최대 탐지 거리를 훌쩍 넘겨서 계속 날렸고요. 인접국 방공식별 구역 때문에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돌아왔는데 통상 레이더가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 거리를 이제 최대 탐지 거리로 잡아요. 근데 저희는 훌쩍 넘겨서 훨씬 먼 거리까지 돌아서 왔는데 탐지 확률이 100%였습니다. 그 모든 거를 100% 탐지한 걸 보는 순간 공군의 그 장거리 레이더를 수십 년 동안 운용하신 분들, 업체 관계자, 저 놀란 거죠. 와, 이렇게 성능이 나올 수가 있나? 이 정도 성능을 내는 레이더는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동급 최강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번 달에 규격화, 국방 규격화를 심의를 통과해서 국방 규격화까지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양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26년도가 되면 이제 업체와 양산 계약을 체결해서 순차적으로 노후된 이 장거리 레이더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려고 이제 공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기 체계가 스텔스기, 무인기 이런 걸 먼 거리에서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지금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의 거의 한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레이더를 요구하고 있어요. 장거리 레이더 2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소요 검증이 끝났고요. 이제 선행 연구, 군에서 이제 중기 소요 결정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예산 반영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대 중반이면 그 레이더가 이제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장거리 레이더 개발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개발 업체의 엔지니어 분들이 이 무기 체계를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높은 열정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레이더를 이제 연구하시고 개발해 보신 국방과학연구소 레이더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 또 민간 대학 교수님들 다 모여서 설계한 것과 설계를 검증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하고 검증하고 의견을 받고, 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연구개발 단계의 품질 보증 시범 사업으로 정해가지고요, 주요 단계마다 오셔서 아주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패 위험을 최소화했다. 장거리 레이더 개발 성공에는 업체 관계자 또 관련해서 많은 기술 지원을 해주신 분들, 공군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개발 성공이 가능했다.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